저는 서울 청원고 일본어 교사 김광빈이고요. 제가 한 3년 동안 이런 에듀테크 강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본어 쪽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갓빈쌤이라고 불러주고 계시고, 제가 이제 부캐가 갓빈쌤인 겁니다. 그래서 어, 1급 자격 연수도 작년, 올해 계속 나가고 있고요. 강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식센터는 처음이세요? 우리 유상인 선생님하고 안선아 선생님? 처음이세요? 네, 유상인 선생님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유상인 선생님도 처음이에요? 아, 네네네. 여기 지식센터 되게 좋아요. 화면 공유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 지식센터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데, 얘가 들으면 다 직무연수로 이수가 돼요. 그래서 나이스에 자동 등재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상세 검색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사명에 김광빈을 치면 이렇게 제가 강의하고 뭘 하는 사람인지, 제가 뭐를 오늘 보여드릴 건지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다 하고 있는 강의고요. 제가 보통 5개씩 하고 깔아요, 강의를. 이렇게 다 마감됐거든요. 벌써 다른 건 다 마감됐고, 항상 매달 5개씩 까는데, 보통 어떤 거를 하는지, 우선 우리 선생님들, 유상인 선생님하고 안선아 선생님은 에듀테크 이런 거 혹시 사용한 적 있으신지, 아니면 사용하면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안선아 선생님 사용한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전 이번 이 연수 때문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유상인 네. 선생님은요? 에듀테크라고 하면 막 패들렛 이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맞아요. 네, 아, 맞아요. 네. 저 지금 어떤 거 사용하세요? 주로 패들렛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일본어 선생님들한테 또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나 학교 연수를 제가 다니면서 에듀테크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해 보신 분들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이거 이따가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제가 한 에듀테크를 한 20개 쓰고 있거든요. 그 중에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에듀테크들만 모아놓는데, 한 번 쓰면 못 빠져나오세요. 너무 편하고 아이들이 수업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관심이 이제 생기셨다 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더 편해지고 아이들이 수업에 더 몰입하고 하니까 저한테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일정 연수도 이렇게 강연 나가면 다 교수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만족도 1위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당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한 게 아니고 이 에듀테크가 그렇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냥 오늘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추천하는 거 우선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다 이제 마감은 됐지만 그래도 다음 달에도, 얘는 지식센터는 교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사만 회원 가입이 되고, 그리고 교사만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듀테크 역량을 가진 이런 분들이 교사 입장에서 수업 활용한 거를 가르쳐 드리는 그런 연수예요. 교사인데 역량 있는 교사가.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좋은 게 수업했던 내용들, 좋았던 거, 활용 방법 이런 걸 다 알려드리니까 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하는 거는 강추하는 거는 에듀테크 초급, 중급, 상급이 있는데, 초급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들렛, 클래스 카드, 이거는 제가 그냥 1년 동안 내내 쓰는 거, 기본으로 쓰는 거. 우리 유상인 선생님 클래스 카드 들어보셨어요? 해본 적은 없으시고? 네, 해보진 않았어요. 얘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애들도 공부가 잘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급 같은 경우에는 중급 보면은 중급은 보이시나요? 페어덱 멘티미터라는 게 있는데 페어덱은 PPT예요. 근데 미래형 P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애거든요. 멘티미터는 온라인 퀴즈 설문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니어팟은 우리 영상 보여줄 때 있잖아요, 선생님들. 영상 보여줄 때 아이들이 영상만 보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자기의 디바이스로 선생님이 내준 퀴즈를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퀴즈 푼 게 아이들 큰 화면에 나와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걸 이해하는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어팟 티처마이드는 온라인 학습지예요. 그래서 자기의 디바이스로 이렇게 손으로 그으면 자동 연필이 나와요. 그래서 매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은 시험인데 좋아하는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글 삼총사가 있는데 요즘에 행정 업무 효율화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구글 도구로 다 편리하게 일하죠. 그래서 옛날처럼 이거 이거 다 파일 주셔요 해가지고 뭐 일주일 시간 드릴게요 해서 취합해가 정리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메타버스. 제가 이따가 메타버스 수업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일본어 선생님들이니까 제가 한 거 다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활동 수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충 지식센터 되게 추천할 만하다. 제 수업 말고도 다른 좋은 분들 수업 많으니까 공부하시고 하면 더 수업이 재밌어지고 좋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선생님들 오늘 에듀테크를 배우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하는 거 들으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특별히 뭐 에듀테크를 좀 배우고 싶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이 준비한 거 뭐 해도 돼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지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유상인 선생님. 준비해 주신 거 너무 좋을 제가 것 그냥 준비한 거 할까요? 저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할까요?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여기 캐리스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지원단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업연구 발표대회도 계속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있는 책이 린치핀이라는 건데요. 핵심 내용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라. 이고 린치핀이라는 게 이거예요. 보이세요? 톱니바퀴에서 모든 걸 연결시켜주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핀이라는 말이고 저는 오늘 선생님들한테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예술가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수업도 창의적으로 하는 수업도 제가 하는 강의도 모두 예술작품이지요. 이 예술가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자신들의 작품을 조건 없이 선물할 때라고 합니다. 이 예술가들이 행복이 더 극대화되는 때가 있는데 바로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의 작은 변화들이고 그들이 또 다른 린치핀으로 대체 불가능한 예술가가 되는 광경을 지켜볼 때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근사한 선물을 받을 거예요. 제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선물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되셨어요? 이렇게 선물 받아주세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열심히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분은 잘 받아주시고 어떤 분은 안 받아주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오늘 2시간 이후에 내가 에듀테크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까지 좀 수업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준 연수 후기 몇 개만 골라봤어요. 보면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제 수업 들으시고 적용해 봤는데 너무 애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연수 중에 최고입니다. 20년간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유용했어요. 또는 다 이거예요. 재밌대요. 애들이 재밌대요. 그리고 저 학교에서 덕분에 브레인 소리 들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수업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연수가 그냥 괜찮은가 봐요. 우리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제가 잠깐 정리했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MZ 세대에 있잖아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AI 시대에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필요한 교육은 뭘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교과서도 2025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교과서의 내용도 이런 ICT 관련 내용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책형으로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 교사는 지식 전달자고 그 다음에 학생은 그냥 수동적인 학습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방향은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이랍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에듀테크라는 거는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예요. 그래서 교육과 기술의 합성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에듀테크로 수업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도 줄 수 있고 참여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피드백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세트 쓰실 때 저는 에듀테크로 한 건 기록에 다 남으니까 그 기록들 보면서 써줍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게 1500바이트를 써줘야 되잖아요. 엄청 힘드시죠? 제2 외국어가 사실 아이들이 주요 과목이 아니어서 더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제가 아이패드 활용 공개 수업을 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희 반을 데리고 아이패드 공개 수업을 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얘는 패들렛이에요. 저는 패들렛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몇백 개인지 사실 세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과 모든 강의를 패들렛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잘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연수 한번 해드리면 진짜 완전 압축해서 좋은 다양한 활용법들을 한 10가지 활용법들을 막 알려드리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패들렛으로 수업한 것 중에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학급 아이들이랑 진로 활동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마다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고요. 온라인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온라인 책 한 권씩을 다 만들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책장이 있어요. 책장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 패들렛에 이렇게 책장 주면 아이들이 자기 만든 거를 이렇게 정리해 놨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책 한 권씩이에요. 그래서 뭐 한 명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인가 봐요. 이 아이는. 그러면 책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얘가 이렇게 나의 미래 직업 초등학교 교사 해서 자기가 책을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면 핵심 능력, 하는 일은 무엇이고, 준비 방법, 취업 현황 이런 것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직업 전망에 대한 그래프, 어떠한 능력이 요구되는지, 환경은 어떤지, 그 다음에 관련 영상, 유튜브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 속에 유튜브 자기가 나만의 진로 가이드 인문계열 편. 초등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이렇게 영상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의 롤모델
그 다음에 배운 점, 느낀 점, 제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이렇게 책을 한 권씩 애들이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전시해 놨고 제가 여기에서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 책을 메타버스 도서관에 가상 도서관에 전시해 놓자라고 해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도서관 여기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선생님들 한번 도서관 들어와 보실래요? 들어오실래요? 좋아요 선생님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책 구경하실래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저희 반 책 구경해 보세요. 제가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링크를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들어오시는 거냐면 우선 한 번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냥 재밌게 도서관도 구경하고 가상 도서관도 구경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링크로 우선 들어왔을 때 이게 게임과 비슷해서 게임하고 줌하고 합쳐진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링크를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아바타가 띡 나와요. 그래서 너 아바타 편집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바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잠깐 로딩이 좀 늦어지죠.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넥스트 스텝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고 여기다가 이름 적으라면 내 이름 적고 피니시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줌하고 같이 이 마이크가 켜지면 하울링이 생기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카메라는 괜찮지만 마이크 꺼주시고 그 다음에 조인 더 게더링을 눌러서 입장하기를 누릅니다. 혹시 무인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스킵 튜토리얼을 눌러주셔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런 공간에 띡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여기 방향키 있죠. 개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한번 해서 들어와 보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링크 누르셔서 유상인 선생님 오셨네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제 옆으로 와보세요. 만났다. 잘하셨어요. 지금 아직 안 오신 분이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릴까요? 방향키로 움직이시면 돼요. 안선아 선생님.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마저 움직여보세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도서관으로 이동해 볼게요. 저 따라오시겠어요? 여기 왼쪽으로 가시면 비밀 통로가 있어요. 여기 비밀 통로로 슉 들어오세요. 이렇게 아바타로 다니면서 퀴즈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책 근처에 가면 보이시죠? 책 근처에 이렇게 선생님들 가면 여기에 X를 누르라고 해요. X 여기 뜨죠? X를 누르라고 하면은 여기 Z 옆에 X를 띵 누르면 책을 하나씩 구경할 수 있어요. 애들이 여기다 책을 전시해 놨고 여기 나의 미래 직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 리드 나우 뚝 눌러서 하나씩 띡 이렇게 넘겨줄 수 있어요. 그죠? 넘겨줄 수 있어요. 사실 여기에 음성으로 읽어주기도 나의 미래 직업 이렇게 읽어주기도 해요. 웹 프로듀서 이렇게 읽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책도 구경하시고 이렇게도 수업할 수 있구나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다 책 여기저기 다 있죠. 반 애들이 다 전시해 놓은 거거든요. 구경하세요. X 눌러서 띡 들어가서 하나씩 얘 직업은 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직업이 배우인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 방법 이런 거를 장을 정리해 놨구나 보시면 되고, 박서준이 직업 롤모델인가 봐요. 그리고 돈은 이만큼 번다고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 놨고,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이 이렇게 수업하면 좀 재밌겠죠? 그렇죠? 재밌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구경하신 다음에 다 하시면 저랑 카트도 타러 갈 거예요. 책 보셨으면 여기 이쪽으로 비밀 통로로 또 들어오세요. 슉. 얘는 이거는 제가 메타버스 강의해 드릴 때 이제 이런 뭐 제작 가상교실 만드는 거 제작해 드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들어오셨으면 여기 또 비밀 통로로 쏙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엔터키를 누르라고 하죠. 그러면 엔터키 띵 누르는 거예요. 띵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이 돼요. 제가 막 바다도 연결해 놓고 어떨 때는 카트 타는 데도 연결해 놓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교실도 연결해 놓고 해서 제가 이것저것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이동하는 지금 네, 시간이 좀 걸리고 있죠. 이동하고 있는 시간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구경해 보세요. 여기는 제가 준비한 가상교실이에요, 선생님들. 가상교실에서 저는 이렇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듀캔디 보이세요? 에듀캔디? 에듀캔디를 근처에 가면 X를 띵 누르면 또 이렇게 보이겠죠? 저는 일본어도 그렇고 제가 다른 그 범교과 다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넣어놨는데 다른 때는 일본어 단어로 이렇게 보드게임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게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빙고 게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플레이를 이렇게 띵 눌러서 뭐 컴퓨터랑 한다 치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싫으면 그럼 아메리카노잖아요. 그러면 아메리카노 이렇게 갖다 놓고 저랑 얘랑 빙고 게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게 이런 거죠. 그럼 얘가 B가 자기소개할 땐 나 B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발로 차면 카 놀라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단어로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로 공부를.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활동 수업을 이것저것 하고 있고 사실 너무 많아서 지금 다는 못 보여드려요.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니어팟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에듀테크 상급에 있는 애인데 이런 식으로 일본어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서 그냥 보면 애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퀴즈를 삽입해서 애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도구로 수업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몰입도가 장난 아니에요. 100% 다 수업에 참여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계정 넣어서 제가 한번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지금 X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 제 거 그냥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영상을 이렇게 띵 넣고 여기에서 이제 퀴즈를 하나씩 푸는 거죠. 이 파란 점점점이 여기 퀴즈가 숨어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얘는 가사를 지금 활용해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잘 보면서 선생님들도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난 엄마가 운전하는 차 옆자리에 앉아 이 동네가 변하는 모습을 봤네. 장을 보러 가는 길 집에 혼자 있는 할머니 생각에 냉장고에 불가사리 몇 개 남았는지가 기억이 안 나. 우리 싸가야게 파란 점에는 퀴즈가 딱 나와요. 난 한참을 생각하다 엄마 그 요구르트 이름은 불가사리가 아니고요 불가리스네. 엄마가 얘기하는 냉장고의 불가사리는, 지원이 엄마가 말씀하시는 불가사리는 답 뭘까요? 안선아 선생님 답 뭘까요? 유상인 선생님 답 뭘까요? 그 불가사리는 불가리스였죠. 그러면 아이들 디바이스에서 아이들 휴대폰에서 각자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명 중에 몇 프로가 A라고 대답했고 몇 프로가 B라고 대답했고 대답을 안 하는 몇 명이고가 바로 나와요. 큰 화면에. 그럼 아이들이 완전 정말 딱 집중해가지고 영상을 다 보고 바로 문제를 맞추고 선생님이 피드백해주고. 근데 그게 기록에 다 남고. 그러니까 이 수업하는데 아이들이 더 되게 흥미롭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많은데 제가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잠깐만 보셨잖아요. 채팅방이나 아니면 그냥 마이크 켜시고 어떤 거 같으세요? 선생님들도 지금 메타버스 체험 조금 하셨잖아요. 재밌는 것 같은지, 괜찮은 것 같은지, 어떤지 채팅방도 좋고 그냥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줌에서는 이렇게 음소거 되어 있을 때 스페이스바 길게 누르고 그냥 말씀하셨다가 떼면은 다시 음소거가 돼요. 그것도 해보세요, 한번. 어떤 것 같은가요? 우리 유상인 선생님, 안선아 선생님. 저는 일단은 네. 아이들이 이런 메타버스 같은 걸 활용하면은 되게 집중도 잘하고 엄청 흥미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만약에 교실에서 이 메타버스를 한다면 혹시 핸드폰으로도 무리 없이 렉 안 걸리고 될지, 그리고 와이파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문제가 없다면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안선원 선생님은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 확실한데 이제 결국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입장이 계속 생각이 돼요. 아, 이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릴까. 그리고 저는 이 환경이 제가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학교에서 크롬북이니 뭐니 해가지고 연수는 듣는데 그걸 이제 제반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일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재밌는 건 확실해요. 애들이 집중하는 것도 당연히 확실하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아예 잘 몰랐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뭐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관심이 있어서 경험해 보니까 그냥 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일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뭐 담임도 하고 부장도 하고 그다음에 교학공이라고 해서 서울은 교원학습 공동체 이거 2개 운영하고 계속 연수하고 있고 학교 연수하고 있고 주말에 강의하고 있고 저는 뭐 과목은 3과목이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부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업 준비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모교인 학교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 연구 기획인데 다른 사람 2사람 일하는 걸 자기한테 줬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선생님한테 이런 에듀테크 배우고 수업이 편해져서 그 업무를 다 해치울 수 있어요.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워놓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이런 도구들을 하라고 쉽게 만들었지 못하라고 어렵게 만든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좀 약간 낯설어서 그렇지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수업이 이제 편해져서 그 두 사람 업무를 제가 뚝딱뚝딱 해요. 그런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한테. 저한테 고맙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더 감동이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려우시면 똑같은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이제 다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간 내서 못하니까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이제 완벽하게 다 이렇게 숙지를 하셔요. 시간 좀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선생님들 재밌는 거 이런 거 재밌는 줄 알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유상인 선생님 이제는 와이파이 이런 거 다 지원되고 저희는 교실마다 다 되고요. 무료 와이파이 다 되고 이제 학교에서 뭐 아이패드든 크롬북이든 다 가지고 수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온라인 책 보여드렸죠. 아이들한테 온라인 책 만들기를 알려줬는데 와 너무 속상하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줬는데 아이들은 뚝딱뚝딱해요. 얘네들은 확실히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어가지고 우리만 좀 잘 배우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약간 좀 더뎌도 이렇게 1반, 2반, 3반, 4반, 5반 수업하면서 내가 되게 향상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되게 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인 걸 쭉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그 패들렛은 어땠어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패들렛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일본어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저 이렇게 해요. 이거를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추천하는 게 전교생 개인 온라인 노트. 들어보셨어요? 우리 유상인 선생님 이렇게 쓰세요? 패들렛은 써본 적은 있으시죠? 근데 저는 전교생 개인 온라인 노트라고 해서 얘가 2학년 1반, 3반이 여기에 35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35명 이렇게 다. 그래서 아이들 한 칸 한 칸 포트폴리오처럼 얘네가 다 오늘 공부한 거를 다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이세요? 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공부한 거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림 그려서 올리고 타자로 치고 그 다음에 내용 쓰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쭉 보면은 얘가 뭘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다 기억 못해도 이 아이는 이렇게 초급을 배웠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생기부 세특 작성할 때 얘 옆에다 펴놓고 합니다. 펴놓고 이 활동에서 얘는 이렇게 했고 얘는 이렇게 했고 얘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고 이런 내용들을 다 자세히 써줍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마스크 다 써가지고 사실 진짜 누가 누군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서울에서 제일 큰 학교예요. 어렵지만 이것만 봐도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교생 개인 온라인 노트를 밤마다 다 갖고 있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요. 그럼 아이들도 지네가 이렇게 그날 공부한 걸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지네도 시험 볼 때 얘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봤지? 이런 것들 이렇게 봐요. 얘도 완전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패들렛 하나만으로도 수업 활용법이 한 10가지는 됩니다. 그래서 얘도 배워놓으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패들렛? 아니 그쵸. 저도 이걸 수동으로 하니까 응. 이거 어떤 거? 있으면 진짜 세특 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얘는 뭐가 좋냐면요. 한 개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써요. 한 번 만들고. 이해되세요? 클래스 카드도 똑같고 한 번 만들어서 1년 동안 그냥 쓰는 거예요. 얘네들 칸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우리 오늘 가타카나 배웠는데 오늘 배운 가타카나 여기다 쓰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가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마다 이 전교생 개인 온라인 노트를 쭉 한 번만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이게 뭐 반년 동안 1년 동안 쭉 쓰는 거죠. 그럼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저는 수업을 50분이면 50분을 하는 게 아니고 반절만 제가 수업하고 반절은 애들이 이렇게 익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얘네 봐봐요. 이 김도욱이라는 학생은 모범생인가 봐요. 장음을 배웠다. 어쩌고 저쩌고 지가 지 말로 설명한 거예요.
초금을 배웠다. 초금과 발음은 발음 자체가 바뀌기보다 받침이 추가된다는 느낌이 강한. 너무 좋잖아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아는지 써보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 말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수업은 항상 반절은 제가 하고 반절은 애들이 여기다 익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도 너무 좋고 타금 반타금 배우는데 이거 보세요. 애들이 발음의 체계 중에 타금 반타금 요음이 있다. 그동안 배웠던 일반적인 히라가나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이걸 붙이면 이게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애들이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패들렛 처음에 우리 에드테크를 잘 모르신다? 그럼 패들렛 클래스 카드 강추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패들렛이 아니고 이렇게 전교생 개인 온라인 노트를 만드는 법부터 제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때 만들어서 그리고 수업에 바로 내일 써요. 선생님들이 이따가 제가 전반적인 거 한번 해드린 다음에 이거 제작법 좀 해드릴까요? 어떠세요? 유상인 쌤, 안선아 쌤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제작법은 알고 쓰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점은 괜찮은데 혹시 다른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안선아 쌤은 어떠세요? 대충은 저도 알고는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반적인 거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업에 일반적으로 쓰는 거 제가 그냥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온라인 수업할 때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청 빨리 올라간다. 채팅. 스스스. 왜 이리 잘해? 스스스 너무 잘했다. 그치? 이게 계속 댓글이 계속 빨랐어. 좋아. 현석 잘했어. 영은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온라인 수업할 때 보면 아이들 되게 수동적으로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되게 댓글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라면 잘 안 하는데 이렇게 같이 댓글로 얘는 뭘지 얘들아 해서 2초간 보여주고 막 쓰기를 하는데 되게 활발하게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좀 약간 진행하고 패들렛의 지도 양식이에요. 이렇게 학생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체크하면 거기에 그 상인쌤 이거 써보셨어요? 지도 양식? 네, 한번 써봤어요. 선아쌤 써보셨어요? 얘는 뭐가 좋냐면요. 가고 싶은 여행지를 작성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게시물을 올리면 그 지역에 바로 꽂혀요. 그 게시물이. 오키나와 게시물을 올리면 아이들이 오키나와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오키나와 그 부분에 딱 꽂혀요. 그래서 얘도 지도 양식 패들렛 쓰는 것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저는 이렇게 아이들 노트 작성할 때도 이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오늘 만약에 히라가나 15개를 배웠다. 그러면 그거 오늘 같이 써보고 써본 거 다시 올리고 그래서 수업할 때 그냥 수업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뭐를 하고 오늘 미션은 뭐가 있습니다를 미리 안내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PC로 이렇게 잃어도 다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다 알려줘요. 자판이고 핸드폰이고 그래서 얘들아 우리 3개 국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핸드폰 문자 쓸 때도 우리는 영어, 일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이렇게 3개 쓰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거 자판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판 쓰는 거 또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파일로 오늘 이 나행부터 여기까지 배웠다. 그럼 그림 파일로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뉴스 만들기 미리 캔버스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미리 캔버스로는 이러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좀 빨리 넘길게요. 일본의 근대 전쟁사, 일본 만화 문화, 일본 여행 어디로 이렇게 일본 문화의 이제 진로와 엮어서 여기다가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카드뉴스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라고 했는데 애들이 보시면 다 다양한 내용으로 일본의 전통 의상 또는 일본의 광고
일본의 주거문화, 일본의 방송국, 일본의 슈퍼컴퓨터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올렸더라고요. 잠깐만 한번 내용 보고 제약회사요. 이 정도로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잘 올려주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을 보면 이 학생은 꿈이 경찰인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그 일본의 미제 범죄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금 아직 잘 열리지 않는데 보면 이렇게 마츠오카 신야궁 실종 사건, 그 다음에 청산가리 콜라 사건, 그 다음에 뭐 정화조 사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진로가 경찰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주제를 정한 것 같고요. 이렇게 그 광고에 대해서 조사한 학생도 있었어요. 광고에 대한 거는 이제 자기가 그 일본 광고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이것은 그 프랑스 사람이 일본의 도쿄올림픽 광고를 만들었는데 일본인들보다 더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브라질 사람들이 만든 일본식 광고, 과자 광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칸 국제 광고제에서 그 은상 수상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됐던 그런 영상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예를 드디어 이제 들어서 본격적으로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5G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エビフライです。3秒でできる作り方を紹介します。材料はエビ6尾。では移動します。これをつけてください。卵はあらかじめ溶いて入れます。小麦粉は入れすぎに注意してください。エビは丁寧にレーンに入れます。あとは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 美味しいでしょ？おさらいです。ご自宅で行う場合は十分ご注意ください。 이렇게 이제 광고에 흥미가 있는 친구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카드 댄스로 만들었는데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 카드 있죠? 클래스 카드의 개인 학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교실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자기의 디바이스로. 클래스 카드도 우리가 사실 일본어는 단어 싸움이잖아요. 영어처럼. 이렇게 단어는 이걸로 다 외웁니다. 애들이 빈 자리에서. 그래서 개인 학습을 하고 단체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해요. (30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퀴즈 배틀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올라가죠. 잘하는 애들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가 발표가 돼요. 자, 4, 3, 2, 1. 배틀 종료되었고요. 선생님이 순위 쓴 거는 몇 등이야? 5등, 5등. 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순위가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제 좀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퀴즈 배틀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단어들이 쫙 제시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걸 다시 한번 훑어줍니다. 얘네들이 다 정리해서 주니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각자 여기서 퀴즈 배틀 붙어서 문제를 막 풀었는데 가장 모르는 단어 1번, 1등, 2등, 3등, 4등에서 쫙 나오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해주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글 도구도 이런 식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있어요. 얘는 구글 닥스로 단어 수업한 건데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운 단어들을 제가 이렇게 해놓는 거고 애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쓰는 거예요. 보이니까 아는 만큼 5개든 10개든 동시에 막 쓰고 있죠. 여기에 이제 먹다가 있으면 아이들이 먹다를 여기다 쓰는 거죠. 현수 어려운 거 쓰네. 같고 그치 어렵지.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진이처럼 치가 작아야 되는 거야. 얘가 컸다. 그치 현수 어려운 거 했어. 이거 어려운 거 도전하길래 그치 치 작은 걸로 지금 작은 걸 하니까 얘가 바로 고치고 있죠. 저는 말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개별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아 이거 틀렸구나 고쳐야지 하고 고칩니다. 바로 K5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명이도 잘하고 있고 지금 다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 남겨주세요. 작은 걸로 이렇게 바꿔줬죠? 잘한다, 잘했다. 건이 잘하고 있어. 여명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동 협업 활동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티처메이드라고 온라인 학습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디바이스로. 우리가 이제 3단원을 배웠고 이제 쪽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연결하기인데 만화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만화. 이게 자동 연필이 나오죠. 핸드폰에서 자동 연필이 나와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어서 오세요. 동아리 활동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술형 쓰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도 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페어덱이라고 해서 미래형 PPT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PPT가 일방향적으로 그냥 설명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페어덱이라는 미래형 PPT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페어덱이라는 거예요. 얘는 아이들이 선생님 저 그때 수업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미래형 PPT 우리가 일방향적으로 PPT를 하는데 얘는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퀴즈도 들어있어서 내가 만약에 발음에 대한 수업을 나간다. 그러면 선생님들 갖고 있는 PPT 갖고 오셔서 중간중간에 퀴즈만 넣어서 애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학습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뭘로 했냐면 얘들아 우리 일본 오키나와 랜선 여행 가자. 그런데 니네 점심은 뭐 먹고 싶어? 오키나와 관광지는 어디 가고 싶어? 다 받은 다음에 설문 받은 다음에 거기로 떠났어요. 구글 어스라는 도구로 랜선 여행 떠난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페어덱으로 메뉴를 받아봤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네요. 스테이크는 12명, 라멘은 6명, 스시는 8명이 먹고 싶다고 하였어요. 스테이크, 스시 다 많이 나왔으니까 두 군데 한번 다 가볼까요? 이따 가볼게요. 와, 점심 메뉴 어떤가요? 그쵸? 너무 좋죠. 너무 최고죠. 그 다음에 오키나와 이제 관광을 해봐야겠죠. 점심 먹은 다음에 관광도 할 건데 관광지는 어디가 좋은지 여러분이 골라주세요. 우선 유명한 관광지 푸른 동굴 스노클링이 있어요. 스노클링은 정말 저도 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그리 깊지 않은 바닷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수족관 같은 이런 풍경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물고기들이 다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천국인 줄 알았어요. 푸른 동굴 스노클링도 가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유명한 슈리성도 가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명이에 앉아도 괜찮다라는 만자모도 있죠. 바다 색깔 봐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놀이공원을 테마로 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중에서 어디가 여러분은 좋은가요? 가고 싶은 관광지를 골라보아요 해서 여러분이 페어덱으로 반응을 해주면 이렇게 결과를 알 수 있죠. 푸른 동굴은 22명이 골랐고 수리성, 만자모, 아메리칸 빌리지 이렇게 골라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으니까 같이 구글 어스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구글 어스로 여행을 떠날 건데요. 와우, 너무 멋지지 않나요? 같이 오키나와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제일 먼저 나하공항 도착. 나하공항에 도착했어요. 와우, 3D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추라우미 수족관이죠. 이렇게 바다거북간, 돌고래, 라군 되게 멋진 곳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추라우미 수족관에 가장 유명한 고래상어 한번 보러 갈까요? 고래상어 어디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족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와우, 고래상어가 있네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앉아서 해외여행할 수 있어요. 고래상어가 진짜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어덱과 구글어스를 활용해서 랜선 여행 갔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았다고 했고요. 일본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도 이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귀멸의 칼날. 얘를 페어덱을 활용해서 카마도 수업했어요. 탄지로거든. 탄지로만 쓰는 거야. 미즈하고 탄지로 써볼래? 미즈, 탄지로. 물이 미즈고, 그 다음에 얘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의 탄지로. 미즈하고 탄지로 써볼까? 와, 완벽하게 잘하는데. 그치, 물은 미즈라고 하고 탄지로. 그치, 주인공 이름 탄지로. 잘했다, 잘했다. 원준 잘했다. 이름 쓸래? 미즈, 물이 미즈야. 우리 이제 물의 호흡에서 미즈가 막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미즈, 물이 미즈야. 미즈. 미즈, 주인공 이름 탄지로. 잘했다, 잘했다. 준우야, 잘했다. 이름 써. 이름 써야지 선생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미즈니까 MI, ZU, 탄지로. 잘했어. 석희, 잘했다. 두아, 잘했다. 동훈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써보는 거 되게 중요해. 잘했어. 탄지로.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렇게 수업을 호흡법 했어요. 쓰는 애 랭코크지. 호노우하고 랭코크만 써볼까? 호노우, 랭코크. 어렵다. 호노우, 그렇지, 잘한다. 랭코크야. 랭코크. 두 번째 잘했다. 이름 써줘. 호노우, 랭코크. 랑코크 아니고 원준이 완벽해. 호노우, 랭코크. 어렵지. 화염이 호노우인 거야. 랭코크.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호노우, 랭코크. 어려웠다. 호노우, 랭코크. 틀려도 좋아. 틀려도 좋아. 잘했어.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우리가 히라가나 배우고 일본어 발음 배워서 막 다 되게 어렵고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귀멸의 칼날의 그런 주인공들이고 그 여기서는 호흡법이 나와서 물의 호흡, 화염의 호흡, 뭐 번개의 호흡 이런 게 나오는데 재밌는 내용이니까 애들이 다 잘 막 틀리고 하는데도 막 써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으로 하니까 되게 참여율도 높고 제가 막 틀려도 다 잘했다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히라가나 배운 다음에
바로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막 장음 이런 거 타금 반타금 있는 게. 그런데 확실히 이런 페어되게 애들이 재밌대요. 그래서 30명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별 피드백을 해주면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고쳐요. 그리고 지가 못 써도 애들 거 보면서 또 같이 써요. 왜냐면 애들이 보이잖아요. 큰 화면에. 그래서 얘는 이제 그 페어덱이라는 애인데 얘도 뭐 만들기도 쉽고 기존에 있던 자료가 있으면 자료 그대로 갖고 와서 중간에 퀴즈만 하나씩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했을 때 아이들의 후기가 어땠는지 한번 써볼까? 발음만 보고 일본어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애니메이션과 여거 수업을 하는 게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구나. 귀칼도 좋았고 재미있었고 너네 일본어 이제 너무 잘해. 어려웠지, 그치? 어려웠지만 재밌었다. 요음, 타금, 장음이 있어 살짝 그치? 애니랑 같이 연관 지어서 재밌다. 애니를 보지 않았지만 그치? 선생님도 사실 애니 잘 몰라. 귀칼 처음 봤지만 일본 애니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매일이 최고. 아, 너무 고마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또 되게 반응이 좋았고, 얘는 이제 카웃이라는 퀴즈인데 이렇게 수업할 수 있어요. 반타금을 붙일 수 있는 행은 반타금 동그라미 붙일 수 있는 행이 하나만 있었잖아. 기억나? 와우, 잘했다. 그치? 하행에만 하이후에호만 동그라미를 붙일 수 있었어요. 요음에 해당하지 않는가? 요음 세 가지였지. 여기에 이 네 가지 중에 요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잘한다. 이거 보시면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사실 애들 온라인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다 집에 있으니까. 가끔가다 코로나 터지면 막 온라인 수업하고 이럴 텐데 얘는 오프라인, 온라인 다 괜찮은데 사실 너무 힘들죠. 온라인 수업 애들이 다 게임하고 있고 저희 남고고. 그런데 여기가 23명인 반이었는데 아까도 23명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카웃이라는 퀴즈인데 뭐가 좋냐면 문제가 그 자기네 디바이스 휴대폰에는 안 보이고 선생님 화면을 집중해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디바이스나 각자의 휴대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화면에 집중하고 답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집중을 해서 내 거에 해당되는 만약 여기에 답이 이제 노랑이다. 그러면 노랑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처럼 순이 딱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막 몇 명이 풀고 또 막 틀린 애도 있고 순이 바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퀴즈를 하기도 하고 얘는 니어팟이라는 건데요. 학생은 이렇게 되고 아바타로 퀴즈하는 거예요. 산을 막 올라가는 거죠. 애들이 30명의 애들이 퀴즈를 맞히면서 퀴즈를 잘 맞히면 산을 더 먼저 올라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 화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모여 있죠. 학생 화면은 일본어에서 12월 3일 아니, 이걸 따라한다고? 국수 알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풀고 있고 학생 이제 교사 화면에는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같이 26명 산을 막 올라가는 아직 거예요. 안 들어온 친구들 있네. 어서 들어와. 지금 26명이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26명 들어왔고요. 27명 들어왔어요. 야, 이제 곧 시작해요. 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이 코드 번호 보고서는 합류해도 되고요. 이름 쓰고.
그러면 아닌 중간에 이렇게 보이니? 됩니다. 문제 보이니? 얘네 줄 서 있죠. 지금 너무 귀여운 아바타들이 줄 서 있다가 문제를 맞히면서 막 올라가요. 야, 11초 남았어요. 네, 문제를 맞히는 애는 그치. 여기 제일 먼저 갔어. 현성이가 좀 빨랐나 보다. 그치. 막 달려가고 있지. 지금 올라가죠. 산으로 막 달려가고 있지요. 아단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우단인 것은 그치. 우단. 우단이라는 거는 그치. 우발음. 얘네 또 줄 서 있으면서 막 올라가요. 이것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속에 퀴즈 넣는 건데 한번 보세요. おはようトキオこんにちはすみません I foreigner I don't speak Japanese but I love 青い空 When you say わかりました I say 日立トヨタ川崎ニテンドケノンソニーホンダ I'm losing my way Where should I go 오바상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각자의 휴대폰에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머니 이렇게 맞추면 신주쿠 so big You speak Japanglish What can I do Where should I go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도 퀴즈를 중간중간에 맞춰야지 또 그 다음에 또 켜지고 하니까 엄청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 개관 수업 이런 것들도 다 이걸로 영상 넣고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퀴즈로 다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금방금방 뚝딱뚝딱 만들고 아이들한테 반응도 엄청 좋고. 그리고 얘는 이런 웹기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은 2과 교과서 생활과 신문 문화 기사에 56, 선생님의 57 설명이나 얼굴이 들어가 있는 볼게요. 26, 27페이지에서는 생활과 문화편으로 일본의 주거 문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 일본 집 구경 좀 해볼까가 나오지요.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을 중간중간에 넣어놨고 애들이 막 선생님 여러분, 신문에 나왔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교과서를 보면 2강의 생활과 문화 56페이지를 봐주세요. 생활과 문화편에 일본의 주거 문화가 있는데 일본의 주거의 형태는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제도 넣고 퀴즈도 넣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아까 제가 게더타운 말씀드렸잖아요. 게더타운에서 보이시나요? 애들이 여기 다 앉아있죠. 여기 책상. 교실처럼 다 앉아있어서 제가 강의를 여기서 막 해요. 강의를 한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을 여기 오늘 배운 단어들부터 노래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수업 끝난 다음에 막 달려 들어가서 활동 수업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메타버스를 꾸민 거거든요. 근데 얘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아이들한테 그 후배들한테 김갑빈 일본어 수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툴을 활용하면 어떠니? 시간에 이렇게 활동 수업 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활동 수업을 하는 게 제가 이렇게 학생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처음이거니와 그냥 보통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애들이 그냥 거기서 수업을 듣는 형식이어서 애들이 그런 수업에 있어 지루함을 느끼는 게 없잖아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뭔가 계속 새로운 학습 방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그걸 애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신이 이 수업에서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많다, 직접 참여해야 되는 활동이 많다는 거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좀 애들이 뭐 수업 시간이 줄거나 딴짓하는 애들도 적은 것 같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은 애들이 너무 졸립대요. 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어도 수면제라고.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니까 애들이 그래 덜 졸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애들도 수업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수업은 뭐야, 얘들아? 그러면 어렵고 하기 싫고 재미없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재밌게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수업에서 재미란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몰입하면 그게 재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입하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 개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우리 그 유상인 선생님하고 안선아 선생님은 어떤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혹은 또 질문? 또 다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네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일본어 수업이다 보니까 영상 보여줄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영상 중간중간에 퀴즈 들어가는 게 딱 있으면 애들이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퀴즈를 푸니까 집중이 확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안선아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니,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계속 걱정이 되면서 지금 당장 이 중에서 골라서 쓰라 그러면은 저는 아까 카웃해서 퀴즈 하는 걸로 뭔가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맞아. 애들도 체크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이제 자기들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만들기도 편할 것 같고. 맞아요. 예, 뚝딱뚝딱 그래서 만드셨어요. 만약에 지금 당장 쓰라 그러면은 그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일인 거긴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들 제가 이제 최근에는 어떤 선생님이 대전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갑자기 학교에서 디바이스를 다 나눠주더니 이번에 다 나눠주더니 이걸로 수업을 하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도 몰라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찾으셨더라고요. 한 번도 이제 못 뵀던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이 지식센터에서 제 강의를 이렇게 찾아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처음에는 구글 아이디도 없고 컴퓨터도 잘 모르니까 컴맹이니까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2번, 3번, 4번씩 들을 때마다 제 수업은 약간 실습 강의로 다 같이 제작한 다음에 제작한 링크를 다 걸어두거든요. 그래서 다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려요. 그래서 다들 성공하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는 맨날 혼자 못 만드셨어요. 혼자 못 만드시고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2번, 3번 들으시면서 이제 뚝딱뚝딱 만드는데 1개, 2개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디지털 활용 능력이 되게 좋아져서 그 다음 거는 또 금방금방 습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진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거기거든요. 좀 1-2개만 좀 익히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주에는 저한테 또 연락을 하셔서 지금 일본어 교사 제가 오픈 채팅방 가빈쌤 놀이터라고 있어요. 거기도 한 7, 80명인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보도 드리고 이제 하시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도 질문하시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 저 갑자기 장학사가 오는 공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저 제자니까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저는 맨날 이거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알려드렸죠. 근데 이제 어제 연락 왔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했다고 덕분에. 그런데 사실 뭐 공개 수업이고 연구 수업이고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너무 보여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려드린 걸로 되게 멋있게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똑같았어요. 컴맹이시고 어렵지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아쌤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약간 그 니어팟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저는 이제 카옥 같은 거는 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그 유상인 선생님 클래스 카드 써보셨어요? 아니요, 관련 연수는 들어봤는데 써보진 않았어요. 안선아 선생님은요?
얘 잠깐만 1, 2분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반이 이렇게 있잖아요. 2학년 13반이 있다. 그러면 이 반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제가 히라가나 가타카나 뭐 발음 이런 거를 가르칠 때 여기다 다 이걸 넣어놔요. 이거를 이렇게 다 넣어놓는데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예를 이렇게 이게 세트라고 하는데 이게 자료예요.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암기학습. 그러면 하나씩 아이들이 이렇게 카드를 보면서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写真 이게 들으면서. 그런데 여기에 이게 있잖아요. 이제 알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자기가 완벽히 아는 애는 이제 알아요를 체크를 하면 모르는 애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자꾸 틀리고 모르는 애들만 남아서 나중에는 내가 틀렸던 3개의 카드만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스펠 쓰는 것도 나와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게 지겹지 않고 이렇게 이제 얘는 객관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豚 그러면 아는 카드, 얘가 100. 맞았잖아요. 아는 카드는 다시 안 나와요. 맞췄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클래스 카드도 있는데 얘는 왜 편하냐면 이미 선생님들이 다 만드셔가지고 자료들이 공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만약에 이과를 가르친다 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반에다가 이과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만 해가지고 여기에서 길벗 이과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교과서가 길벗이면 이렇게 단어를 미리 넣어놓은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얘를 띡 열어봐. 열어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한번 둘러봐요. 오, 맞네. 그러면 얘를 바로 클래스에 추가해서 2학년 아까 13반을 넣어놓겠다. 그러면 체크만 하면은 바로 여기 2과 단어가 쇽 들어가서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얘들아 오늘은 이과 배웠지 클래스 카드에 들어가서 이과 단어 학습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각자의 휴대폰으로 이걸 학습하는 거예요. 수업 준비 끝?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넣어놓기만 하면 아이들이 1년 동안 자기가 집에서도 내가 단어가 외워지지 않는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럼 집에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처럼 개인 학습도 하고 단체 학습도 해서 단어를 이렇게 저는 항상 매과 나갈 때 단어를 이렇게 익히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단어를 알았으니까 그 과를 뚝딱뚝딱 해요. 왜냐면 단어를 다 외웠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본문 나갈 때도 쉬운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완전 강추해요. 이것도. 기록 남는 건 패들렛, 얘는 이거. 퀴즈는 맨날 퀴즈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나 이런 중요한 키워드는 이걸로 익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년 동안 썼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따로 해드려요. 그럼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패들렛도 클래스 카드도. 카욱 같은 경우는 우리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은 한 15분 정도만 남았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우선 선아쌤, 상인쌤 뭐 하나 잠깐 더 보여드릴까요? 카웃? 니어팟? 카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웃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유상인 선생님 그거는 영상이랑 준비하고 이런 게 시간이 걸리고 니어팟이 약간 다소 난이도가 있으니까 카웃. 상인 선생님은 카웃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카웃은 자주 써요. 카웃은 자주 쓰시는구나. 그러면 잠깐만 보여드리고 니어팟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카웃은 이제 얘는 외국 거고 우리나라 거는 퀴즈엔이라는 게 있어요. 퀴즈엔. 그런데 이렇게 얘는 돈 내고 쓰라고 맨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돈 내고 쓰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 지금 유상인 선생님 무료로 쓰고 계시나요? 여기 프리라고 무료로 써 있는 거 가서 그냥 만들면 되는데 항상 이런 에듀테크들은 여기 그냥 크리에이트 띵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게 기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냥 문제 만들고 그 다음에 답 넣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크리에이트 문제 만들기 하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 여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지 넣고 이런 식으로만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장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얘는 여기 다 지금 별표나 왕관들이 있는 건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듀테크 항상 보면. 그런데 이제 카웃은 다 에듀테크마다 약간 다른데 에듀테크들은 어떤 거는 만약에 퀴즈앤 같은 경우는 이 기능들을 다 풀어줬어요.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해줬어. 하지만 인원을 막았어요. 10명까지만. 그런데 얘는 반대로 이 카웃은 이 기능은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이 트루 앤 펄스 하고 객관식 2개만 돼. 다른 건 안 돼. 하지만 인원은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툴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애들이 카웃도 좋아하는데 퀴즈앤이라는 것도 좋아해요. 걔는 이제 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영상도 집어넣을 수 있고 잠깐 보여드리면 초성 게임이죠. 초성 게임. 초성 게임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든 거 보여드리면 얘 2개가 보통 퀴즈에서는 얘 2개를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평가에 좋은 거는 소크라티브 그 다음에 설문에 좋은 멘티미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4가지 정도. 그런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문제 이쪽에서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제를 작성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외래어 표기할 때 쓰는 문자는 그럼 애들한테 이 초성만 주는 거예요. 기역, 티귿, 키역, 니은 뭐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답을 가타카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뭐 이렇게 초성 게임 영상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뭐 가타카나 선생님들 가타카나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갔어요? 유상인 선생님 나가셨어요? 2, 3학년은 나갔어요. 아, 2, 3학년 있고 1학년도 있어요? 네, 저는 1, 2, 3학년 다 들어가요. 웬일이야. 그러면 3과목이네요? 네, 저는 일본어과가 따로 있는 학교여서. 아, 네. 그러면 아이들이 1, 2, 3학년 때 다 일본어를 하네요? 어머,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퀴즈에는 한국어여서 이렇게 쓰기는 좋지만 인원은 막아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좀 괜찮아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다 무료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패들렛만 아까 보셨죠? 패들렛만 한 달에 8,000원 주고 구매를 했고 다른 건 다 무료로 쓰는데 얘는 한 달 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카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문제 내고 사진 넣고 여기에 선택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여기 애드 퀘스천을 누르면 그 다음 슬라이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만 누르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할 때 여기에 문제 내가 만든 문제 여기에는 이제 결과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고 니어팟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때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왜 인기가 많았냐? 여기에서 뭐 한 10가지도 넘는 기능이 여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니어팟 배우자 막 이러면서 5시간짜리 연수가 생기면 다들 막 니어팟을 들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모든 에듀테크가 다 섞여 있으니까 얘 하나만 배우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써보고 나니까 얘는 별로 안 쓰게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퀴즈 속에 영상 속에 퀴즈 넣는 거 있죠? 그거랑 아바타 퀴즈 그 2개만 보통 써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사실 그 두세 개만, 많이 쓰는 두세 개만 딱 실습해서 제작하게 딱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면, 레슨을 열면, 얘가 이제 여기로 이제 구글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수업이 할 게, 얘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별로 이렇게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액티비티를 누르면 이렇게 또 다양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양한 기능은 있지만 패들렛보다 안 예뻐.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쓰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설문도 해. 근데 차라리 멘티미터가 나.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많이 안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 아까 아바타 퀴즈 있죠. 타임 투 클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얘만 좀 그나마 쓰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선생님이 영상 속에 퀴즈 넣는 거는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비디오로 가셔서 이제 영상을 미리 준비한 영상을 넣으신 다음에 거기다 이제 아까 카우처럼 만드는 퀴즈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니어팟을 니어팟을 활용하면 되는데, 얘는 약간 무료로 쓸 때 그 용량이랑 이런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것들이 많이 걸린다 하면 이제 뭐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시고 하시면 되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뭐 그런 내용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이제 보통 이 타임 투 클라임, 아바타 퀴즈, 영상, 매칭 뭐 이런 거 있죠. 매칭 하거나 기억력 테스트 있죠. 기억력 테스트, 만약에 단어가 20개 있으면 얘랑 짝 맞추는 거, 뒤집혀 있는 거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짝 맞추는 거 있죠. 그런 거에서 약간 공부시키거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선생님들은 더 공부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뭐 제가 그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저는 사실 뭐 인스타, 페북 이런 거 다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얼굴도 다 가리고 이름도 공개 안 하는 유튜브를 몇 개월 전에 만들어서 갓빈샘 치시면 이렇게 제가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몇 개월 안 됐어요. 제 이름, 얼굴도 안 들어가고 뭐 제 이름도 없어서 이렇게 연수 들으신 분들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자료 다 넣어놨죠. 그래서 뭐 클래스 카드부터 해서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들으시면 되고요. 지식센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영상 몇십 개 있으니까 이걸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 연수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게 아니고 배우려 하는 자와 배우려 하지 않는 자로 나뉜다. 이렇게 배워서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1인 1일 디바이스 시대 계속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이고 준비가 안 된 자는 위기고 두려움이고 힘들죠. 그렇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보통 안 쓰시고 이렇게 관심 가진 것 자체가 되게 빠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학교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많은 시간이 있는데 수업이 즐겁지 않으면 사실 행복이 덜 하잖아요. 그런데 수업을 좀 즐겁게 하면, 아이들이 내 수업에 더 많이 참여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보통 낚시를 하러 갈 때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들고 가지 않지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미끼 들고 가지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준비해야 되지요. 수업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닌 우리 학생들이 잘 참여하고 좋아할 만한 수업을 디자인해 보면 어떨까요? 가수는 노래로 빛나야 되고 교사는 수업으로 빛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못해서 맨날 연구합니다. 지금까지 청원고 김강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